윤선도의 작품 몽천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목만 본다면 이게 꿈몽자고요. 이게 하늘천자예요. 그럼 하늘에 오르는 꿈에 대한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작품은 작가인 윤선도가 효종의 아우인 임평대군에게 보낸 전체 3개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뭔가 충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뭐 조선시대 양반이 쓴 시조 내지는 노래의 기본 코드 다루고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꿈에 뭐 하늘에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꿈에 하늘에 올라가면 천상세계 옥황상제 있을 것이고, 옥황상제 곧 임금이고, 뭐 이렇게 코드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가 어부사시사를 지은 이듬해 성균관 사예로 특소되어 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주위 신하들의 심한 시기와 노환으로 인하여 물러나 양주 고산에 머물 때 지은 작품이다. 자, 우리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매우 중요한 작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어부사시사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3개로 이루어진 연시조라고 했으니까 한번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샹해령가 꾸미령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옥황은 반기시나 군선이 꺼리나다. 두어라 오호 연월이 내 분일시 옳았다. 풋잠에 꿈을 꾸어 11후에 들어가니 옥황은 우수시대 군선이 꾸짖나다. 어집어 100만억 창생을 어느 결에 머무리. 하나리 이저신제 무슨 술로 기어낸고 백옥루 중수할제 어떤 밭이 이뤄낸고 옥황께 살아보자 하였더니 다 못하야 오나다. 자, 읽는 게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뒤에 구절과 시어풀이 해설을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 놔두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옥황상제 나오고 군선 나오고, 옥황상제는 웃어, 그러니까 좋아해, 군선은 꾸짖어, 그러니까 싫어해. 아, 여기 부정적 인물, 이렇게 되는 거네요. 100만억 창생이라는 건 백성들이죠. 백성들을 어느 결에 물으리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뭐예요?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큰 틀만 이해하셔도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요한 내용은 문제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걸 근거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일단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샹해런가 꿈이런가, 샹해런가 꿈이런가, 뭐겠어? 샹해런가 꿈인가? 그럼 이 꿈의 반대가 아마 샹일 거야. 꿈인지 생시인지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생시인가 꿈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역경에 올라가니 백옥경, 이런 단어는 우리가 알아둡시다. 왜?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옥황상제가 산다는 하늘나라 천상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시가에서는 그냥 임금이 사는 한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라가니 한양 땅으로 갔어. 임금을 뵈러 간 거죠. 옥황은 반기시나 임금은 콜 해피 일로와 이러는데 군선이 꺼리나다. 군선? 자, 무리군자고 신선선자가 여러 신선들 내지는 여러 신하들. 자, 임금이 사는 한양으로 본다면 신하가 되겠죠. 이때 신하들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뭡니까? 서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두어라 아서라 오호연월이, 오호연월, 오호의 은은한 달빛이 호숫가에서 태평한 세월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 분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즉 자연 속에서의 안분지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군선한테 밀려가지고 서인 세력한테 밀려서 내려왔는데 이게 진짜 안분지족일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니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그렇다고 억울하다고 징징 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자연에서의 안분지족이라고 표현한 거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합시다. 봐주자. 그냥 오케이. 내 분일시 옳았다, 틀림없구나. 즉 자신의 분수가 안분지족이다. 자연 속에서의 삶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수, 천상에서의 좌절과 자연에서의 안분지족. 2수로 가겠습니다. 풋잠에 꿈을 꾸어, 꿈을 꾸었네요. 자, 꿈을 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인몽이라고 하죠? 자, 인몽. 꿈을 꾸어 어디로 들어갔어? 12루로 들어갔어. 12루가 어딘데? 백옥경의 신선들이 노는 12두각 대궐이죠. 들어가니 옥황은 우수시대 군선 누구야? 이제 화자를 배척하는 신하들이 꾸진나다. 자, 이거는 긍정이고 요거는 부정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지버 백만억 창생, 아까 잠깐 얘기했죠? 모든 백성들을 어느 결에 물으리 백만억 창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임금한테 여쭙고 싶었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라고 임금들한테 여쭙고 싶었는데 이 군선들 때문에 여쭐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문제를 물을 수가 없었다.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경세제민 내지는 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세제민의 이상과 군선에 의한 좌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수 가겠습니다. 하늘이 잊어신데 어지러워질 때 내지는 어지러워졌을 때 이지러졌을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니까 무슨 술로 무슨 기술로 이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기워낸 거 수습하겠는가 못할 거야. 하늘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백옥루를 증수할 때 르리 들어가 있다. 목적격 조사. 백옥루를 증수할 때, 자, 백옥루는, 그러니까 누각이네요. 그죠? 여기선 조정이에요, 조정. 조정을 다시 고쳐 지을 때, 어떤 밭이 이뤄낸 거, 이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밭이, 즉, 기술자예요. 어떤 기술자가 이루어내겠는가? 이루어낼 수 없다. 성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옥황상제께 말하고자 여쭈고자 하였더니 다 못하고 오나다 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건 군선들 때문이겠죠. 그죠? 다른 신하들의 반대로 경세제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 경세제민이 화자 내지는 시인의 포부라고 한다면 포부를 펼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윤선도의 몽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시조고요. 시조니까 정형시고요. 비유적이고 비판적이고요. 꿈속에서의 천상세계를 제재로 하면서 연군과 우국지정 내지는 정치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백성에 대한 걱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대꾸와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정치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옥황은 반기시나 군선이 꺼리나다. 자, 이때 뭐예요? 옥황은 반겨주고 있죠. 그죠? 군선은 꺼리고 있죠. 그러니까 옥황은 나에게는 긍정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군선은 부정적인 인물이죠. 이렇게 대조의 방법을 쓰고 있네요. 또 하나, 옥황은 반기시다. 군선은 꺼리나다. 뭡니까? 대꾸의 방법이 되겠네요. 즉, 옥황은 반기시나 군선이 꺼리나다가 대꾸를 이루고
그 다음에 옥황과 군선, 그 다음에 반기다와 꺼리다 라고 하는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 실현을 방해하는 군선, 즉 서인 세력을 비판하고 있다. 꿈이라는 가상적 공간을 통해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판 적어줄 수밖에 없어. 비판이니까 비판 적어주지 뭐. 샹해런가 꿈이런가 배곡경에 올라가니.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했어요? 그렇죠. 꿈을 꾸어서 배곡경으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엔 풋잠에 꿈을 꾸어 11호에 들어가니. 역시 꿈을 꾸어서 12호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꿈을 꾸어요. 근데 보통 꿈을 꾼다는 것은 드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야?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특이하죠. 뭐 군선이 꾸짖는다. 백만학 창생을 어느 결에 물으리. 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되 꿈속에서 못했네. 문학작품에서의 꿈은 보통 이상 실현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장치이나 또는 현실에서의 결핍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뭐야? 좌절의 공간이다. 그리고 꿈과 천상은 현실에서 겪은 좌절을 재확인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다른 여타의 작품에 나타난 꿈과는 다른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멍천요의 발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어떤 서문 정도가 될 거예요. 이 발과 함께 한역가 작가가 한글로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한자로 번역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발을 보면 무릇 내가 탄식하고 영탄하는 나머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소리로 나와 길게 말하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작가가 어떤 불만이 있었어, 현실에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소리로 말했어. 그게 바로 시가 되겠죠. 노래가 되겠죠. 동학,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히덕거리며 놀리거나 꾸짖는 것을 어찌 없으리요마는 내가 진실로 이 시집기를 내지는 이 노래 부르기를 그만둘 수 없는 것은 내가 옛사람을 생각하여 진실로 내 마음, 그 내 마음은 뭐예요? 그렇죠.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우국지적, 나라에 대한 걱정이겠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여기 유배를 와가지고 정치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감정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시로 적었다. 그리고 이 시로 적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은 내 마음, 충과 그 다음에 우국지정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임금에 대한 걱정, 충성심, 백성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작품을 짓게 된 심정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 일수에서는 꿈인지 생신지 옥황은 반겨주나 묻 군선들이죠. 신선들이 꺼린다고 한다. 결국 묻신선들의 꺼림 속에 있으니 차라리 자연 속에서 묻혀 옳고 그름을 잊고 지내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수에서는 일수의 부연, 확장인데 은거지로 물러난 이 자연에 물러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안타까워하고 있다. 자, 1수에서의 옥황의 반김이 2수에서는 뭘로? 웃음으로, 그 다음에 군선의 꺼림이 2수에서는 뭘로? 꾸짖음으로 바뀌어 강화가 돼. 끝구에서는 억만창생에 대한 근심을 말하고 있다. 이 억만창생에 대한 근심을 말함으로써 결국 옥황은 임금의 보조관념이고 군선은 조정신하들의 보조관념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수에서는 군선은 보이지 않고 옥황만 나타난다. 역시 우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커다란 환란이 닥치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임금에게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채 묻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나라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으나 우국지정이 있으나
임금한테 묻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발에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언급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안타까워했던 말, 그건 바로 뭐예요? 나라에 대한 걱정이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윤선도의 몽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